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1일 다이아몬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관청에 남은 메일보다 팩스 신앙, 시대착오적 주민의 행정 비판도 디지털화 장벽입니다. 일본 관청의 디지털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한 칼럼인데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 의아하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일본의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한 지 오래다. 일반 기업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는 게 행정의 디지털화다. 이를 방해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비판에 앞서 지자체를 둘러싼 폐색감의 정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90년대 PC 환경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다. 우선 왜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전화나 팩스, 종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지자체청에서 PC가 1인 1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급되고 있다고 해도 곧바로 서버리는 낡은 PC를 조심스레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한다. 웹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웹회의의 툴 라이선스가 부서별로만 발급돼 한 화면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의 IT 환경이나 베이스가 되는 생각은 거의 90년대 시점에서 멈추어 있다. 이 시기에 정해진 규칙, 도입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우직하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인터넷 접속도 문제다. 2016년 총무성의 요청으로 시작된 보안 강화 방안인 3중 대책에 따라 전국 1700여 개 지자체가 업무에 사용하는 PC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일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로 행정 디지털화엔 제약이다. 3중 대책은 2020년 총무성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꼬리를 물고 있다. 과도한 보안 대책에다 인터넷은 위험한 거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일부 지자체에서 메일보다 팩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지자체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4가지 요인. 한편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생활에서는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다. 차이를 알기 때문에 관청 내의 PC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서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을 사용하고 회의는 종이 자료로 진행한다. 세금을 쓰는 이상 최소한의 스펙으로 마련하지만 그 기준은 시대와 함께 변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 수준의 편리함을 누리는 건 결코 사치가 아니다. 지자체 디지털화의 방해 요인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다. 1. 구시대적 IT 환경. 2.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3. 연공서열, 종신고용. 4.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의 느림.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무리 문제 개선을 위해 움직여도 인터넷 접속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술적 제약으로 발이 묶인다. 민간에서 우수한 IT 인력을 채용해도 실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문제로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니한 행정 비판이나 클레임이 초래하는 것. 기존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개선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잘못하면 신뢰를 이룰 수 있다는 걱정,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에 개선을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에서도 일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일하다가 스마트폰을 만지다니 무슨 일이냐며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일화도 있다.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에는 적절한 시대적 인식을 가지지 않은 일부 주민이나 미디어에도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 일도 행정으로는 어렵다. 자기식 정의를 휘두르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로 진화가 멈춰버릴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제발 이를 방해나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지자체 직원 수는 1994년을 정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사실 많은 지자체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 건전화, 정원 및 급여 적정화, 민관 위탁 추진 등이 관련돼 있지만 앞으로는 외형 감소로 행정 서비스 유지마저 어려워지는 지자체도 나올 것이다. 업무 효율화는 급선무다. 되고 싶은 직업 랭킹에서 공무원은 항상 상위에 있지만 최근 정원 미달과 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홋카이도에서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퇴직률이 60%를 넘어 화제가 됐다. 코로나로 지원자가 약간 증가해도 일시적일 것이다. 이직률을 낮추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종업원 만족도 향상이 생산성을 높인다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직에는 주민에게 공헌하고 싶어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그저 보람 착취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평가 대우 등 뒷전으로 밀렸던 많은 것을 재고할 때가 된 것이다. 저는 70살이지만 PC도 스마트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할 수 없어요. 친분이 있는 친구들 중 이과 출신이라면 가능하지만 조직에서 출세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비서나 부하 직원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카피나 팩스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년퇴직해 조직에서 벗어난 후 PC나 스마트폰에 눈을 뜨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관청과 연락을 주고받는 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전화나 팩스뿐입니다. 팩스의 송수신이라면 상당한 고령자도 할 수 있어요. 택배로 구입하는 전화기는 대개 팩스 기능이 있습니다. 좀 더 팩스로 관공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공서도 기본적으로는 메일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별 주소니까 그 개인에게만 보낼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바로 본다는 보장도 없다. 야간 등 긴급 시에 뭔가를 보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쪽의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야 한다면 팩스가 가장 확실하다. 코로나 확산 때 보건소의 팩스도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다. 담당자 메일 주소는 담당자가 바뀌면 덩달아 바뀌지만 팩스 번호는 그다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 관공서에 팩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로 관공서가 그렇게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일 때문에 관공서와 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있지만 보통 메일로 한다. 원래 보관할 필요도 없이 한 번만 확인하면 되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메일이라도 좋다. 그러나 팩스가 있다면 그게 더 빠른 경우가 있지. 새로운 물건에 달려들어 낡은 것을 부정하면 멋있다, 영리하다, 많이 안다 라고 말하는 풍조가 있다. 사람을 깔보고 있는 의식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요점은 공무원이 심부름꾼이라는 것이다. 향후 태블릿 단말기가 더 가벼워지고 접히거나 하면 팩스나 종이 문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A4 용지 이상으로 자료를 가볍게 운반하는 도구는 없다. 무거운 태블릿으로 부분 확대하며 확인하는 것이 종이보다 스마트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가 주류였다. 좋든 나쁘든 확립된 방법은 없다. 당장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운영 경비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세금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허용해줘야 한다. 돌쇠 한마디. 댓글 수준들 참 어이없군요. 그들의 현황을 가감없이 볼 수 있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국민성이 그런 걸 어쩝니까?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